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엔트로피라는 책은요, 이 책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 책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이 책이 과학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엔트로피라는 연력학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긴 하지만요, 이 책의 저자는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사람으로요, 그 유명한 책의 소유의 종말, 또 노동의 종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과학기술의 발달이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경제라든가 사회에 대한 미래를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책의 이야기는 조금 놀라운데요, 연력학 1법칙은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에너지는 뭐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동하거나 싹 변환될 뿐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석탄은요, 석탄이 이제 태양 에너지가 응축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불타면서요, 빛이나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죠. 그리고 연력학 2법칙은 바로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엔트로피는요, 일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가 손상되는 것을 말하는데, 엔트로피 말하자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말로 무질서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에너지의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이나 이런 것이 빛이나 열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엔 재가 남잖아요. 이 재는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환될 뿐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용한 에너지만 쌓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제레미 러프킨은요, 바로 이런 엔트로피의 개념을 설명한 뒤에 우리 사회가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가까운 시기에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무용한 에너지만 계속 쌓이니까 그거밖에 남지 않게 되잖아요. 뉴턴 법칙으로 특징되는 기술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은 발전이라는 개념을 신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엔트로피적 개념에서는요, 발전이나 증대 이런 개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더 만들어내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무용한 에너지는 또 한결에선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류는요, 기술의 신화에 휩싸여서 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레미 러프킨의 진단입니다. 인간의 기술 발달이요, 실제로는 무질서만 쌓이게 한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요, 경제학, 농업, 수송, 도시화, 군대, 교육, 보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직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려 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있으니까 교외에 살게 돼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출퇴근 시간을 합치면 2~3시간씩 걸린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직장 바로 옆에 집을 얻어서 출퇴근을 5분 이내로 만들었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삶과는 오히려 거리가 생겨버렸죠. 보건 부분, 그러니까 의료에서 보자면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병의 80%는 어차피 놔두면 낫거나요, 아니면 병원 가도 소용없는 질병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요, 근데 이 항생제를 쓰면 당장의 치료 효과는 좋아도요, 결국 인간 활동에 필요한 좋은 미생물도 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 해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세계관을 공유하고요, 그 해결책을 자신이 직접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이죠. 바로 어벤져스와 싸운 타노스입니다. 마블 슈퍼히어로들의 적인 타노스가 꿈꾸던 건요, 우주 정복이 아니에요. 우주의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그럼 모두가 공멸하는 미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타노스가 우주의 인구의 절반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이렇게 핑거스냅 탁 해가지고 우주 인구의 절반을 죽여서 나머지 남은 우주의 평화를 이룩하려고 했던 게 타노스고, 그런 이상주의자였다는 거죠. 실제 그런 결과를 이루고는 농부가 되죠. 사실 엔트로피 책에서도요, 엔트로피적인 세계관을 이룩하고 나면 그럼 결과적으로 농부가 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보고서 그 영화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반면 이를 막아서려는 어벤져스들 중 가장 대표성을 띠는 게 아이언맨이잖아요. 아이언맨. 네. 그런데 아이언맨은 그야말로 인간 기술의 집약체죠. 심지어 기술로 시간까지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벤져스와 타노스의 대결은요, 기술 중심주의 현생 인류와 엔트로피적 세계관을 가진 새로운 세력과의 싸움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작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엔트로피의 시대는 아닌 듯하죠. 타노스가 패배하니까요. 타노스 패배하는 건 다 알잖아요. 이건 스포가 아닌 거죠. 이 정도는 다 아닌 거니까. 타노스가 엔트로피적 세계관을 실행으로 나타낸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제레미 러프킨은요, 이 엔트로피 책에서 소극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엔트로피적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레미 러프킨의 해결책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류의 반을 없애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 수를 줄일 수는 없지만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요, 최소한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를 생활화하면서 발전, 번영 이런 것들에 대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기술도 최소로 해서요, 대규모의 축적과 저장의 기술이 아니라 소규모로 전환하고 흐르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난방을 예로 들면 대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것을 수송하게 되면 그만큼 자연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발전 단위를요, 개별 집으로 해서 조그맣게 태양광, 풍력에너지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그나마 엔트로피의 증가는 최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엔트로피적 세계관은요, 그 실천적인 면에서 과학기술 세계관이 지배하는 지금의 세계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에너지 고갈이라는 말이 그렇게 허풍으로만 들리지 않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바로 제레미 러프킨의 엔트로피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입소문은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질서함을 없애고 정리하고 요약하잖아요. 모두 엔트로피 감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